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 6월은요 아주 다양한 각종 문화 행사, 전시, 또 공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이 문화의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이번에요 아주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이 우리 제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네,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마르크 샤갈의 이 원화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는데요. 이번 주에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무려 300여 점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규모 면에서도 또 내용 면에서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요, 전시와 연계한 음악회 샤갈의 바이올린이 미술관 야외 무대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주말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제주엔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첫 소식은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2주의 키워드 시간, 오민경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빠른 오민경입니다. 발빠르게 또 어떤 키워드를 모아오셨어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첫 열대야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덥잖아요. 예. 지난 21일 제주에서 첫 열대야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지난해보다 9일 정도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워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저 작년에 정말 더웠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가 75일을 기록해서 역대 최다 일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올해는 부디 정말 짧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면서 다 같은 마음이죠? 네, 그러니까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바로 해수욕장 조기 개장입니다. 오. 조금 이르게 좀 더위가 찾아오면서 도내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좀 빨리 바다를 찾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여름은 조금 이르게 바다를 찾아서 물놀이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와, 이게 키워드도 계절을 담고 있네요. 첫 번째 뭐 열대야부터 시작해서 바로 해수욕장으로 넘어오니까 진짜 네. 찐 여름이 된 것만 같고 네. 해수욕장 갈 거 생각하니까 좀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14,000명입니다. 14,000명? 14,000명 뭐죠? 뭐지? 오민경 리포터 팬카페 수 뭐 이런 건가요? 저의 이 팬클럽 회원수가 아니라 예. 바로 K패스 가입자 수인데요. 예. 이게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됐는데 네. 무려 1년 만에 14,000명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또 굉장히 혜택이 좋다고 저도 약간 소문을 들었는데 네. 소문 듣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걸 꼭 이용하시던데요? 네, 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일반적으로는 20% 환급이 들어오는 제도인데요. 네. 청소년은 30%, 오. 그리고 3명 이상의 다자녀인 경우에는 50%까지 환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있다면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유용한 정보를 또 갖고 오셨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오늘은 또 어딜 다녀오셨나요? 오늘 제가 다녀온 현장은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해지는 그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원하다고 하니까 바다 갈 것 같은데 맞을까요? 과연? 덥죠. 아유, 보기만 해도 덥다. 더워. 감독님, 오늘 진짜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이런 날에 딱 바다로 좀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면 되죠. 지금 당장이요? 안 되죠. 그래도 6월인데 개장은 한 7월쯤 할걸요? 올해는 조기 개장한다던데 해수욕장들. 아니에요. 그래도 7월은 돼야죠. 내기하실래요, 저랑? 그러면 제가 이기면 감독님이 저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기. 오케이. 그리고 제가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지면 카메라 오늘도 제가 드릴게요. 오케이. 카메라 드릴게요. 네. 콜. 콜. 가죠. 가보죠. 일단 바다로. 당연히 제가 이길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바다를 찾았는데요. 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벌써부터 여름이 시작된 듯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이 카메라는 저를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 근데 너무 이쁘다. 아, 들었구나 벌써. 진 거네. 근데 이렇게 여유롭게 다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혹시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파라솔 내일 개장이라서 파라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여유롭게 즐기고 계신데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누군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협재 이장 홍봉석입니다. 이장님이시구나. 예. 반갑습니다. 이장님이셨어요. 협재수욕장의 정식 개장일은 6월 24일. 조기 개장을 앞두고 다들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와, 이장님이시면은 또 이 협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협재 해수욕장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앞에는 비양도란 섬이 있고 네. 천혜 자연공간 에메랄드 모래 백사장 이 수심이 워낙 낮아가지고 애들이 놀기에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해수욕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요? 벌써부터? 이 해수욕장에 찾는 분들이 보면은 5월 달부터 수영을 해요. 5월 달부터요? 예. 그런 입수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즐기다 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몇몇 분이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고자 이제 우리가 좀 일찍 조기 개장을 해달라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무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제주 도내 해수욕장 10곳이 미리 문을 열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이장님 그때 해수욕장이 조금 이슈가 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저런 질문을. 뭐였죠? 작년에 특히 제주에서 불미스러운 논란 사고가 많았는데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이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해가지고 좀 이미지가 그래진 건 굉장히 우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그런 일은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예, 저도 이제 계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갈 때도 해결해 나갈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좀 차분하게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파라솔과 평상의 가격도 2년 연속 50% 인하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협재리 주민들하고 해서 저희들 이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해수욕객분들이 안전하고 바가지 없는 환경 속에서 즐거운 해수욕이 되도록 저희들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또 들어가 봐야죠. 진짜 있어요? 원래 첫 해수욕장이에요. 제가 촬영 덕에 이렇게 발을 담그네요. 와! 물이 벌써 시원해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여기 부표도 설치돼 있는데 저기 안전요원분들이 뭐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해수욕장 산무정책에서 인명사고 무 영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는 안전요원들인데요. 올해는 도내 12개 해수욕장에 740명의 안전요원들이 배치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부표를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까 바다에서 보니까 바닷속에서 또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뭘 하고 계셨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그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이제 피서객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안전 구역을 설치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지금 볼 때 좀 얕아 보이는데 부표가 꼭 필요한가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시민들의 또 안전을 위한 선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없으면은 아무리 얕더라도 이제 그런 또 안전의 위험을 넘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이제 설치를 하고 안전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에 정말 해수욕은 좀 직결됐다 보니까 안전요원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 아무래도 이제 입욕 전에 들어가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안전요원이 배치됨으로써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 같은 것도 따로 받나요?
교육은 저희 안전요원들 이제 소집해서 CPR 교육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선발되신 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이분들 덕분에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겠죠? 이 물놀이라는 게 첫째도 안전, 그리고 또 둘째도 안전이잖아요. 우리 주의사항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 물놀이를 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들어가야 나중에 또 이제 근육이 뭉치거나 또 아니면은 이제 익수 사고 같은 거에 일어날 때 좀 더 안전하게 놀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이 중요합니다. 1번은 그럼 준비 운동. 맞죠? 예, 맞습니다. 네, 2번은요? 물놀이 하면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꼭 휴식을 취해줘야 또 놀다가 이제 여름 같은 더운 날에는 또 이제 탈수 같은 증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유의해서 중간중간에 꼭 쉬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물놀이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입술 파래질 정도로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휴식 시간을 또 지켜야 된다. 자, 그리고 혹시 세 번째 있을까요? 해수욕장 내에는 부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물의 깊이가 달라지는데요. 요 설치된 라인을 넘어가시지 않고 입욕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안전요원의 요청사항을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욕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이기 때문에 저희의 요청사항이 있으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안전요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달라. 맞아요. 전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하게 물놀이 하는 걸로 이번 여름은. 이번 여름 고생 많으시겠어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 물놀이 하면 엄청 금방 배고프잖아요. 그쵸. 응. 바다에서 먹을 게, 뭐 먹는 것도 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오늘 피서도 하고 너무 좋다. 아니, 감독님, 저희 아까 이장님이 뭐 주위 맛집에서 시켜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저희 뭐 좀 맛있는 거 시켜 먹게요. 진짜요? 이제 촬영도 열심히 했으니까. 배달 시키신 분, 해야 되지? 족발 배달 시키신 분, 족발. 안녕하세요, 민경 씨. 여기 촬영 중이네. 누구세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자 선생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이, 저 쌤이 어떻게 여기를. 요즘 족발 배달 왔다가. 잠깐만. 앉으세요. 머리가 커서. 그러잖아, 우리 또 민경 씨 또 이게 뭐 허전하게 뭐 커피라도 뭐 음료라도 좀 뭐 드셔야 먹어야 될 되는 건데.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요즘에 배달 잘 돼 있거든. 기본적으로 피자, 치킨, 뭐 파스타, 뭐 리조또 다 돼. 얼마든지 다 돼. 뭐 구이, 뭐 돼지고기, 흑돼지, 뭐 갈치 다 돼. 걱정하지 마. 거기에다가 커피까지 시켜 먹고 빙수까지 다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떤 분들은 그 뭐 치킨은 어디 그만 시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다 이런 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거든 아무 음식이든 굉장히 고품질의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나 해수욕장 배경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럼 걱정하지 그냥 마세요. 밥 안 먹고 약간 커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커피. 신속 배달 얼음도 하나도 안 녹아. 오다 보면 슬러시가 돼버려. 너무 시원해가지고. 해수욕장에서 먹방 한번 찍어볼까요? 디저트 빙수까지. 그렇지. 낮보다 더 로맨틱한 바다의 밤. 7월 15일부터는 야간 개장도 펼쳐지는데요. 그럼요. 야간 개장도 매력 있죠. 협재해수욕장은 물론 2호, 삼양, 월정해수욕장까지 4곳에서 밤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무더위보다 한 발 먼저 문을 연 제주의 여름바다. 작년의 아쉬움을 딛고 더 친절하고 더 안전한 바다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제주의 바다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겨보세요. 네, 오민경 리포터가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오셨고요. 협재해수욕장의 시원한 풍경부터 시작해서 안전요원의 든든한 모습을 보셨고 또 한림의 아들 좌영국 씨가 또 특별 출연하셨는데 협재의 다양한 모습들을 아주 잘 담아오셨습니다. 그니까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아까 뭐 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장하기 전부터 뭐 5월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라고도 하셨고 사실 바다는 우리가 뭐 언제나 또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조기 개장의 의미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그럼요. 이 조기 개장을 하면은
조기 개장한 순간부터 이 해변에는 안전 요원분들이 또 배치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물놀이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 요원분들 덕분에 아주 빠르게 사고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안전 요원들이 배치되기 전에 안타까운 사고도 조금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바다가 평상시에는 잔잔해 보이고 좀 얕아 보여도 막상 가보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안전 요원들이 부표도 다 설치해 놨으니까 이런 거 잘 지키셔서 안전한 물놀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바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까 화면에서도 이장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여기 찾는 관광객분들 그리고 도민분들을 위해서 뭐 샤워 시설 그리고 평상, 파라솔 등등 마을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수욕장들마다 또 각각의 특징과 매력들이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혹시 뭐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고 싶으시면 예. 협재나 2호 그리고 월정, 삼양해수욕장에서 야간 개장을 하니까 그곳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바다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덕해수욕장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덕 가면 댕댕이들도 함께 해수할 수가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해수욕장에서 건강한 캠페인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또 지난주에 우리 도민 배우분들과 함께 바다 플로깅을 진행했잖아요. 맞아요. 저희 제주엔을 보면서 나도 하고 싶은데 좀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아쉬웠다 좀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가까운 해수욕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뭐 또 플로깅 이벤트를 또 하나 봐요? 네, 맞아요. 이 매일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이 도민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관광객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로깅 타임이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함께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바다 물놀이도 즐기고 또 바다를 아끼는 마음까지 한번 보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전해주신 오민경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새롭게 문을 연 가게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개연맨 장한국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다녀오셨어요? 뭐예요?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노래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거든요. 예. 이게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왜 이렇게 빨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맞아요. 그동안 정말 다양한 곳에 갔는데. 많이 먹으러 다녔죠. 좋죠. 노래방이 문을 열었나? 과연 어떤 곳일지? 마스터 클래스? 뭐예요? 정말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분위기가. 뒤에 무슨 악기도 있어.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오늘 식당 아니고. 와, 여기가 제주시에 새로 오픈했다는 실용음악 학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와, 저희가 또 실용음악 학원도 찾아갑니다. 그래요? 실용음악 학원. 난 피아노 식탁인 줄 알았죠. 진짜 다양한 곳들에 가네요. 맞아요. 방마다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진짜? 여러 장비들도 다 갖춰져 있네요. 너무 쾌적하고 넓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학원은 일단 강사 선생님들이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분들 티칭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주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뽑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매달 마스터 클래스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정말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주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셔서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남자들 참 멋있더라. 멋있어요. 멋있죠. 어릴 때 피아노 안 배우고 뭐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좀 음악을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여기는 학원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 가르침을 잘 받아보나요? 모시겠습니다. 정말 긴장됐어요. 과연 예전에 저 노래자랑도 좀 나가보고요. 오. MBC 다 함께 차차차 은상수상. 오, 대박. 오. MBC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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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 한림에서 온 좌현국이라고 합니다. 좌선생이라고 불립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좀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몸이 악기죠. 울림통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까불어요, 까불어요. 심사보면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무반주라서. 과연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완전 이거 생 라이브인데요? 생곡? 없었지만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목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꼭 한 번만 땡!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어떤 걸 보시나요? 저도 조금 이제 올드한 느낌의 올드. 굉장히 솔직하시다, 우리 선생님. 좀 어떻게 고치는 개선 방향들이 좀 뭐 다 뜯어 고쳐서 어머. 새 사람 만드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한. 불가능하다고요? 네, 원 포인트로 이런 부분만 조금 고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잘 찾아내서. 어떻게 되셨어요? 탑7이야! 고칠 게 정말 많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거군요. 요즘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도 많긴 하죠. 저는 좀 약간 소망이 좀 있었어요. 저만의 로고송이라든지 뭐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감흥을 좀 이렇게 드러낸 그런 송 하나 또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또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아예 모르셔도 괜찮은가요? 저희 학생 중에 초등학교 3학년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도 들어온 지 3주 만에 자작곡을 한 곡 써가지고. 진짜로? 네. 그것도 2절까지 딱 만들어서. 2절까지? 네. 10살? 와. 지금 뭔가 베토벤처럼 뭔가 막 오는데 좀 기대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가사를 먼저 써볼 거거든요. 가사? 네, 가사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주제를 잘 정하는 겁니다. 요즘 제일 관심사가 어떻게 되세요? 뭐 제주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먹는 거, 다이어트. 그럼 먹는 걸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먹는 거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음식을 정해도 되고요. 보말 좋잖아요. 보말. 보말 이 어감도 좋고. 그렇죠. 네네, 보말. 보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쭉 한번 적어볼게요. 칼국수. 보말전. 꿈틀꿈틀. 오, 꿈틀꿈틀. 파도. 철석. 철석.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가사 형태로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낱말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이제 쭉 문장처럼 만들어야겠죠. 쭉 찢어전. 그렇죠. 펄 끓었쥬. 네네, 맞습니다. 괜찮은데요? 맞나. 여기서 아까 보말 하셨던 거. 예. 꿈틀꿈틀 달팽이 같지만 나는 부드러운 남자. 알고 보면 여린 여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네. 알고 보면 여린 여자. 뭔가 나왔는데? 뭔가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음악이 막 나와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트로트. 저는 웅짝쿵짝 하려고 했는데 트로트로 됐네요. 기대돼. 아주 좋아요. 거기에 무조건 하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그것도
입시 공부하시는 입시생들도 있구나. 만나봤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지금 어떤 풍의 뭐 노래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곡은 에스파의 노래를 레퍼런스로 삼아가지고 힙합 장르 기반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져. 이렇게만 얘기만 들어도 너무 멋있잖아. 야, 그러면 꿈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일단 지금 현재 꿈은 K-팝 프로듀서가 되는 게 꿈이에요. 프로듀서. 와. 이 화면이 소중한 자료 화면이 될 수도 맞아요. 있어요.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요. 꿈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좀 여기는 좀 약간 스파르타식인가요? 아니면 좀 풀어주는 분인가요? 살짝은 빡빡한데 이제 또 선생님께서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 또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거 필요하다니까. 네. 그런 거 필요하지 당연히. 좀 강하게도 나갔다가 좀 풀어주기도 했다가 이렇게 해야지. 또 밥도 가끔 이렇게 사주시고. 너무 많이 사주세요. 최고의 학원이네. 등록해야겠네. 저처럼 좀 나이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안 오죠. 너무 많이 오세요. 그래요? 오히려. 네. 나이도 아까 들으니까 뭐 큰 이렇게 도시에서 이렇게 음악 학원을 운영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약간 열악한 이 섬까지 오셔서 하게 되셨나요? 저는 학원을 한 3번 정도 옮겼는데 그러니까 입시를 정확하게 잘 아시는 선생님도 아니셨고 정보도 많이 없고 서울에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학교는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일단 제가 경험했던 그 지방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제주도에서도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시생이라면은 누리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서 쾌적한 환경들, 또 좋은 교육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학원을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제주도민의 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이야기를 끌고 나갈 때 어떤 스토리가 그래서 뭐 여자친구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오늘 이쁘다, 오늘 뭐 다른 데보다 더 이쁘네 이런 얘기를 뭐 이끌어간 거죠. 그러다가 근데 있잖아 우리 저번에 같이 데이트 갔었을 때 뭐 이러면서 분위기를 만들. 딱 15초 딱 되면 끝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저희는 그 노영 오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실용음악 학원이고요. 여기는 들어와 보시면 아마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인테리어부터 해서 교사 선생님들까지 다 특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와서 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정확하게 맞추셨네. 칼 같아. 리듬이 있네요. 칼칼한 청양고추. 이거 기대돼요. 영양도 전복도 소라.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꿈틀꿈틀 달팽이 같지만 나는 부드러운 남자 철썩철썩 파도야 그만 나도 알고 보면 여린 여자 쭉쭉 찢어져 펄펄 끓는 죽 칼국수에 듬뿍 영양이 듬뿍 전복도 소라도 다 덤벼 보말 제주 보말 작지만 강한 나 보말 제주 보말 사랑해줘요 보말 제주 보말 작지만 강한 나 보말 제주 보말 사랑해줘요 나는 보말이 좋죠? 오호.
아니 아까 전에 들어가기 전에 흥얼거린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네요. 아, 그렇죠. 아, 전국에 있는 보말 칼국수 전문점 사장님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아니 진짜 보말 제주 보말 사랑해줘요 나는 보말이. 보말집 개업 행사나 뭐 각종 뭐 축제 이럴 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보말 홍보 대사를 해도 딱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과정을 지켜보니까 역시 전문가가 붙으니까 느낌도 다르고 또 그 제작하는 속도도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정말 좀 막 긴장하고 걱정했거든요. 내가 노래를 어떻게 만들지? 악기 하나 다루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 또 선생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도와주니까 뭔가 막 나오더라고요. 또 신나면서 노래도 흥얼거려지면서 그냥 노래가 뚝딱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가수 데뷔 임박. 진짜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설레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좀 성인이 이제 취미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무엇보다 제주에서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작곡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기타 그리고 많은 음악 분야를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또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또 꿈을 향해 또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또 입시생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담은 그런 노래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좌영국 씨의 그 보말이 사랑? 보말이 사랑. 이 곡도 이제 전체를 한번 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기대하고 있어도 되죠? 삼다 콘서트에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보말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좌영국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말이 했어요. 네, 제주엔 이번에는 제주 지역에서 어떤 일들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제주의 소리 박성구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또 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첫 소식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제주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서기 위한 행정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는 소식입니다. 제주는 그동안 이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의료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이 때문에 육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제주도 내 환자가 한 해에 평균 1만 명을 훌쩍 넘어설 정도였고요. 유출되는 의료 비용도 1,000억 원을 넘어섰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정 진료를 떠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이 진료비만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중증 환자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제는 보호자가 동행해야겠고요. 비행기 값도 추가로 드리고 또 진료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뭐 미리 하루 전에 출발을 해서 이제는 병원 근처에서 1박을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이런 것까지 따지고 들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그동안 제주가 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서 계속 빠져왔던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가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진료 권역 분리가 상당히 불합리했던 것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지역별로 상급병원이 이제 분산 배치됐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충북이나 뭐 충남이나 전북, 경북 뭐 이런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강원권도 이제 별도의 진료 권역이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는 그동안 서울 권역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뭐 하루 만에 올 수 있지 않냐라는 논리였는데 이거는 철저히 수도권 중심적인 사고에 불과했죠.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상급 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여기서 이제는 제주권을 따로 분리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주가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정 자체가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제주가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됩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이 용역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수용해야지만 이제 2027년부터 적용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도 일단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전망은 가능합니다.
우선 이 제주의 상급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공약은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예. 전임 정부에서 좀 빠르게 급물살을 탄 사안이기는 해도 이번 정부에서도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한 만큼 결정된 사안을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일이 이제 조금 더 남아 있는 만큼 뭐 제주도는 물론 뭐 지역 국회의원이나 무엇보다 도민사회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긍정적인 신호인 만큼 앞으로 좀 도민들의 꾸준한 관심 그리고 준비가 철저히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에도 하루빨리 이 상급 종합병원이 잘 들어설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내용도 도민들의 건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식일 텐데요.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예. 이전 정부에서는 좀 사사건건 발목을 잡혔던 사업이었는데요. 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물꼬를 튼 것이겠죠. 아직은 사업을 만들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우선 시범 사업을 실시해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그동안은 정부와의 협의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요 관련법을 보면은요, 사회보장 기본법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근 지역, 뭐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물론 정부와의 협의는 이전부터 좀 꾸준하게 진행은 돼 왔지만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에 관심을 보여왔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도 전국민 주치의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커다란 관문을 이제 넘어섰으니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전국 최초의 모델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도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 정책과 좀 겹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거 실행하는 걸 좀 꺼려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또 시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범 사업인 만큼 여기서 잘 그 정리가 돼서 전국적으로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그동안 시끌시끌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이 제주도의회와 또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인상 시기의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버스 요금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간 제주도는 최저임금 상승과 또 물가 인상 요인을 고려할 때 버스 요금 인상도 좀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미 제주의 버스 요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이 제주의 버스 운영 적자 규모는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도민사회의 반발 역시 거셌습니다. 역대급 경제 위기라고까지 불리는 현 시점에서 이 공공교통요금까지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냐, 이것은 무리다라는 지적이 줄을 이었는데요. 제주도의회는 물론이고 뭐 앞서 설명드렸던 물가심의위원회도 우려의 뜻을 전하면서 인상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도민 부담을 고려해 할인 정책 등 이제 보완 방법을 마련한 뒤에 내년에 다시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제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민감한 공공요금 인상 여부가 이제 좀 선거 이후로 좀 미룬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겠죠. 그렇군요. 사실 뭐 이 공공성과 재정 그리고 이 도민 부담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잘 찾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고 어려운 길일 텐데 그래도 모두가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의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제주 문화 상징 백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제주하면은 사실 유채꽃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특히 삼방산을 배경으로 한 유채꽃은 정말 그 아름답고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그런 명소이기도 한데요. 탄생의 신비와 전설, 독특한 자연까지 자연이 빚은 신비로운 곳 삼방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봄날 노랗게 일렁이는 유채꽃 물결 속에 우뚝 솟은 오름 산방산이다. 노란 빛깔과 어우러진 산방산은 제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꼽힌다. 산중 턱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커다란 굴은 산방산의 신비를 더해준다. 오랜 옛날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들, 탄생의 신비와 전설, 독특한 자연 생태까지 산방산에 깃든 오묘한 자연을 만나보자. 산방산은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암벽으로 형성됐다. 그 모양이 종을 닮아 종상화산이라 한다.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가파른 암기로 이어진다. 산방산은 조면암질의 종상화산체다. 따라서 조면암이 산 전체를 둘러싸며 험하고 가파른 산세를 만들고 있다. 깎아지른 듯한 조면암질의 절벽은 용암류가 식으면서 빚어졌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인 기미한 돌기둥들은 인간들의 근접을 거부하는 듯하다. 신비로운 모양을 빗대어 제주 사람들은 흥미로운 전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전설에 따르면 한라산의 봉우리를 뽑아 던진 것이 산방산이라고 한다. 흥미롭게도 산방산은 한라산 백록담에 쏙 들어앉을 크기와 형세를 하고 있다. 옛날 사냥꾼의 활끝에 찔린 옥황상제가 홧김에 한라산 봉우리를 뽑아 던졌다. 그 자리에는 백록담이 생겼고 서쪽으로 날아가 꽂힌 봉우리는 산방산이 됐다. 전설을 증명이라도 하듯 산방산과 한라산 남서벽은 같은 조면암질이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 뿐 백록담과 산방산은 그 지질학적 생성 과정이나 시기가 전혀 다르다. 7, 80만 년 전 하부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솟아올랐다. 지각의 약한 틈을 타고 점성이 큰 마그마가 서서히 상승해 분출하기 시작한다. 거대한 마그마는 화구에서 멀리 흐르지 못하고 주변에서 빨리 굳어졌다. 마그마가 점점 올라오면서 굳어지자 압력에 밀려 최종적으로 화구 위쪽으로 불쑥 솟은 종 모양의 산방산이 형성됐다. 종처럼 솟아 화구가 없는 산방산에 또 하나의 특이한 지형이 있다. 산중턱 해발 150m 지점에 뚫려 있는 산방굴이다. 고려 말 기록인 탐나 기년에는 1388년 5왕 14년에 승희엘이 있었으니 이는 산방법사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산방굴사를 창건했다는 희엘 스님은 제주 출신의 명승이었다. 산방굴 안에는 풍성하고 맑은 샘이 있다. 천장 바위 틈에서 쉼없이 낙숫물이 떨어진 것인데 그 물맛이 일품이다. 이 물방울에는 산방산의 여신 산방덕이의 슬픈 전설이 담겨있다. 옛날 산방덕이가 고승이라는 총각과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산방덕이의 미모에 반한 사또가 이들을 갈라놓고 고승은 죽여버렸다. 홀로 된 산방덕이는 산방산에서 울다가 바위가 돼버렸고 그 바위에서는 쉬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실제 산방굴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산방굴이 용암동굴이 아닌 해수면에서 형성되는 해식동굴이라는 사실에 그 생성의 비밀이 담겨있다. 산방산에서 발견되는 서귀포 지층 역시 바위처럼 보이지만 3층이다. 딱딱하게 구여있지 않고 만지면 바로 부서지는 3층은 해저면에서 형성된다. 이 지층 역시 바다에서 쌓여 만들어졌다는 증거인 셈이다. 해식에 의한 흔적들은 산방산 암벽 곳곳에 나타난다. 따라서 처음 화산이 분출할 당시 산방굴사의 위치는 바다였다는 의미다.
해수면상에서 파도에 의한 풍화치 음식으로 먼저 동굴이 생성됐고 이후 삼방산이 용기하면서 삼방골 역시 육지로 솟아올라 현재의 위치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제주의 오름들 가운데 비교적 높은 해발 395m, 게다가 높은 경사도에 가파른 절벽이 삼방산 정상까지 이어진다. 그 척박한 암벽 틈 사이에도 강인한 생명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히 삼방산 암벽에는 지네발란 등 희귀한 암벽 착생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물론 학술 연구 자원으로 가치가 높다. 산방산 암벽지대를 벗어나 정상 부근에 이르면 울창한 숲을 만나게 된다. 산 아래쪽이 인위적인 영향으로 숲을 이루지 못한 반면 정상으로 갈수록 고실잡밤나무, 후박나무 등 전형적인 상록 활엽수림을 형성하고 있다. 과거 제주도의 저지대의 원식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 덩어리 커다란 용암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 산에는 수십만 년 길고 깊은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강인하고 아름다우며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와 오묘함이 우람하게 솟아 그대로 살아 숨쉰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문화 소식입니다. 제주의 자연과 정신을 담아온 오수진 작가의 세 번째 제주 연작사진전 순비령이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뱅디왓 갤러리에서 열리는데요. 제주의 자연과 문화, 사람의 삶에 깃들어 보이지 않는 존재인 수호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전시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섬 가파도에서 색다른 투어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바로 가파도 아트 투어인데요. 가파도 에어 입주작가 7인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2025 가파도 에어 입주작가 결과 보고전, 비가 땅에 닿기 싫은 가보다와 연계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가파도 입주작가들의 전시와 창작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활용을 주제로 한 전시에 참여할 지역 작가를 찾는 공모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제주시 새활용센터에서는 6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새활용 전시 참여 작가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예술을 실천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네. 폭삭 소가수다 보셨죠? 그렇죠, 봤죠. 너무 재밌어요. 거기 보면은 네. 그 제주목관화에서 백일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랬던 아마 것 같아요. 기억들 하실 텐데. 네네. 그 백일장을 재현하는 행사가 이번 주말에 열린다고 합니다. 드라마 속에 1967년 이 한라춘사제를 재현한 문화행사로 마련된 이번 행사라고 하는데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도 열린다고 하고요.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생대회도 열린다고 하네요. 네, 특히 사전 신청하신 분들께는요. 옛날 교복을 대여해주는 그런 행사도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네. 아마 참가하는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서요. 구글 폼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당일 현장에서도 함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이번 주말 또 백일장도 참여해보시고 다양한 체험들 하시면서 즐겁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보내드린 제주의 소식들 어떠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주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